멍멍,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머드 창 11판 6장 열화학 문제풀이 1부에 이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와 표준 반응 엔탈피의 문제 6.46번부터 6.6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각설하고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46번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랑 오존이 있거든요. 이러한 동수체를 보시게 됐을 때 각각 표준 엔탈피를 보시게 될 때 한쪽은 0이라고 하고 하나는 142 2.2kJ/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온도에서 어느 것이 더 안정하냐라고 얘기를 해보게 됐는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안정하다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변화량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뭐 나중 상태와 처음 상태가 똑같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안정하다는 것 자체는 나중 상태랑 처음 상태랑 같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에너지 상태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변화량이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랑 오존이랑 얘기해보시게 될 때 산소에 대해서 엔탈피를 보시게 되면은 변화량을 보시게 되면 얘가 제로라는 거. 그 말은 즉슨 우리가 25도라는 그런 상호 상태에서 오존과 산소 중에서는 산소가 가장 더 안정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게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엔탈피에 대해서 얘기해본다고 할 때 안정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즉 변화량이 없다라는 거, 변화량이 없는 거니까 즉 델타 H를 얘기를 해보시게 될 때 델타 H는 제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델타 H가 만약에 제로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뭐 열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6.46번 같은 경우서는요, 산소랑 오존이랑 둘 중 누가 더 안정하냐를 비교해보게 된다면은 산소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밑에 있는 6.48번도 똑같이 얘기해볼 수 있으니까 6.48번도 바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48번도 똑같은 뉘앙스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그 델타 H보다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그걸 비교해보라고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일단 A 먼저를 보시게 되면은 브로민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기체 상태일 때의 브로민과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일 때 브로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중학교 때라고 해야 될까? 고등학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과학을 배우게 될 때 할로젠에 대한 특성을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억을 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브로민 대해서 우리가 원래는 그 할로젠 원소들 그 분자 형태를 보시게 되면요, 원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맞겠지만은 비금속이다 보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지만은 브로민 같은 경우는 점점 염소 그 이후에 있는, 그러니까 이후에 주기에 있는 할로젠들은 기체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액체로 존재하고요. 상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실온이라고 하죠. 25도, 20도에서 약 25도 사이에서는요,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존재해요. 이거를 감안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A번에 있는 브로민을 보시게 된다면요, 일단은 기체랑 액체 중에서 일단 상호 상태에서는요, 상호 상태에서 상온 또는 그러니까 실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5도일 때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25도일 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그나마 안정하니까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될 텐데요.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해요. 그 뭐 분자량이라든가 그 분자에 따른 분산력이라든가 그로 인한 결합력의 차이에 의해서 뭐 녹는 점인지 뭐 끓는 점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실온 상태에서 25도일 때는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A에서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 대해서 브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델타 H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요, 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25도일 때 액체로 있는 게 안정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안정하기 때문에 25도 하에서는요, 브로민
액체일 때에 대해서 엔탈피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제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로민 액체 같은 경우서는 얘는 0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되려면 열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열을 가한다라는 거. 열을 가한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추가한다라고 얘기해볼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델타 H를 보시게 된다면은 얘는 0보다는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브로민 기체를 보시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요. 0보다는 큽니다. 0보다는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6.48번에서 A에 대한 답을 좀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브로민의 액체일 때는요. 얘는 0이랑 같다라는 거 0과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0보단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상태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일단은 브로민 액체일 때가 그 25도일 때는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뭐 안정하다라는 것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의 상태 이상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답을 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유를 원하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비본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본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에 대한 얘기인 건데,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풀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아이오딘 기체와 그 다음에 아이오딘 고체에 대해서 서로 지금 비교를 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여기서 25도 안에서는요, 25도의 조건에서는요, 그러니까 실온 아니면 성온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브로민은 액체로 존재했지만은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고체로 존재하게 돼요. 25도일 때요. 25도일 때. 그렇다는 말은 지금 25도일 때 한해서 지금 아이오딘은 고체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25도일 때 안정하니까, 25도일 때 고체가 안정하니까예요. 고체가 25도일 때 안정하니까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웬만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는 화합물들은요, 안정한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되는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고체일 때가 가장 안정한 거니까. 그리고 안정하다는 말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변화량이 없다라는 거, 델타 H를 보시게 될 때 이 친구는 제로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오딘 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일단 먼저 답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0과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체는 뭐 A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얼음에서 열을 가했을 때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또 열을 가하게 된다면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초 당시에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분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입자라고 해야 되죠. 입자 배열 상태가 점점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리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체일 때는 안정해요. 하지만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이 고체 친구가 기체로 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오딘 기체 상태일 때는요, 고체 상태보다는 열을 좀 더 가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거. 열을 가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에너지를 그러니까 아니면은 에너지를 추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아이오딘 기체 상태에 대해서 델타 H를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0보다 크다라는 거.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48번 같은 경우서는요, 답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서는 브로민은 액체일 때는 0이지만은 기체일 때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면은 열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입자 배열 상태가 점점 더 거리가 벌어지게 되고, 분자 속도가 분자 이동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증가하기 때문에 입자 속도?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가열을 하니까 점점 입자 배열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열을 했다라는 말은 또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거. 그래서 델타 H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나중 상태에 대한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니까 브로민 상태일 때의 기체는요 0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뉘앙스예요. 아이오딘일 때가 이게 아이오딘 같은 경우서는 고체일 때가 더 안정해요. 그냥 고체 상태일 때가 안정합니다.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 H를 보시게 된다면은 제로라는 거, 변화량이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한 상태였던 고체에서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은 입자 배열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체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열을 가했다라는 거,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친구의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 빼기 처음에 보게 되면은 나중 상태에 대한 에너지가 더 크니까 델타 H를 보시게 되면은 0보다 크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46번 같은 경우서는 산소가 더 안정하다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48번 같은 경우서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5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말이 너무 조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헷갈린다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원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50번 같은 경우서는요, 산화 AG2O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Cl2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적절한 식을 이용해서 두 물질의 각 구성 원소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산은 딱히 필요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AG2O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산화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 친구에 대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려면은 당연하게도 일단은 여기 구성하고 있는 은과 산소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AG2O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라면은 일단은 AG에 대한 얘에 대한 엔탈피랑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한 엔탈피를 이용해서 아무튼 AG2의 반응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어떤 반응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이런 반응식으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얘에 대한 물질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일단은 AG 얘랑 산소 일단 필요한다고 하셨으니까 얘로 만들어서 AG2O를 한다고 했었을 때 개수비를 좀 맞춰야 되겠죠? 우리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좀 개수를 좀 맞춰보게 될 텐데, 만약에 개수를 좀 맞춰보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일단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러한 반응식과 그리고 각각 원소랑 아니면 분자라고 얘기하든가 각각 원소에 대한 엔탈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엔탈피를 구해보게 되면은 얘에 대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은과 산소 분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CaCl2도 마찬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CaCl2 이 친구는 여기도 구성되어 있는 원소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칼슘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칼슘과 그리고 염소 기체를 이용해서 CaCl2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도 어떠한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그냥 그대로 얘기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대로 칼슘과 그 다음에 염소 기체를 이용해서 그냥 CaCl2로 만든다. 이 반응식을 이용해서 우리도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각각 원소들의,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엔탈피를 이용하게 됐냐, 이 친구들의 엔탈피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50번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살짝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도 좀 살짝 힘들기는 하네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가 뭔가 좀 애매하니까. 막상 여러분들 아마 과제로 적으시게 될 텐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0번 이렇게 해서 살짝 어물쩍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한번 넘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5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52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라고 하는 계산을 해서 풀어보라는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여기서 주어지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조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소 이온이 있어요. 수소 이온이 있는데, 수소 이온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친구의 값이 제로라는 거. 얘를 이용해서 지금 A랑 B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염소 음이온에 대한, 그러니까 염화 이온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근데 이 6.52번 같은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려면요, 부록을 좀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일단 문제 풀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된다라면은 염화수소가 있습니다. 염화수소 기체가 있는데, 염화수소 기체가 있는데 이 친구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염산을 만든다라는 거. 염산을 만드시게 되면은 얘들이 각각 이온으로 분리가 될 텐데,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보시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74.9 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진행하게 될 때, 그때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74.9 kJ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엔탈피 변화량을 좀 보시게 될 때 얘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게 되느냐? 델타 H 이 친구를 보시게 된다면 얘가 마이너스 74.9인데, 이러게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학 기호인지는 모르겠네요. 생성물에 존재하는 각 분자들의 종류들의 엔탈피, 그러니까 생성물에서 존재하고 있는 엔탈피들의 합에서 그 다음에 반응물에 존재하고 있는 엔탈피를 빼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마이너스 74.9가 나온다라는 거. 어디서? 여기 A에 있는 해당 반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살짝 풀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생성 엔탈피에다가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의 생성 엔탈피를 그걸 다 더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염화수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74.9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될 거는 염화 이온에 대한 엔탈피예요.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X라고 할게요. 얘를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친구를 보시게 될 때, 수소 이온을 보시게 될 때, 우리 수소 이온은 조건에서 0이라고 했어요. 그쵸?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제로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이 또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은 염화수소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 문제 6.52번에서는 제시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싶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록을 좀 쓰셔야 돼요. 부록을 보시면 되는데, 부록을 어디서 보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만약에 저랑 똑같은 레이먼드 창 11판이라고 하신다면은 맨 뒷장에 페이지 1030페이지에 부록 3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해당 염화수소 기체에 해당하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계산해 보면 찾아보게 되면은 값이 얼마가 돼 있냐면요, 마이너스 92.3 kJ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얘기냐, A번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74.9가 나오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X에다가 더하기 92.3 kJ를 한 것이 그게 마이너스 74.9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92.3을 더해보게 된다면은 x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4.9 빼기 92.4, 92.3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67.2 kJ/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A번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염화 이온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해보시게 되면요, 얘는 얼마가 나온다? 얼마가 나오냐? 바로 마이너스 167.2 kJ/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52번의 A번에 대한 정답은요, 마이너스 167.2 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B번을 보시게 될 텐데요. 어디 보자. 그 다음으로 B번을 보시게 될 텐데, B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다른 조건을 이용하게 되네요. OH-에 대한 얘에 대한 델타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229.6 kJ/몰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강산,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HCl과 같은 뭐 비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비유한 친구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얘기해보게 되면은 HCl과 KOH 얘들이 만나게 됐을 때, 이때 적정이 일어나게 됐을 때 중화 엔탈피를 계산해달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HCl과 KOH 만나게 되면 우리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시게 된다라면은 뭐 H2O랑 Cl-랑 K+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중화 엔탈피를 구하는 거잖아요. 중화 엔탈피라고 한다는 것은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나타난 거잖아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엔탈피잖아요. 그럼 우린 결국엔 중화 반응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중화 반응은 또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뭐 우리 가장 심플한 반응식 있잖아요. 중화 반응에 대한 알짜 반응식을 좀 보시게 되면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게 되면서 얘들이 물이 되는 거. 이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게 된다면은 얘가 바로 중화 엔탈피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표준 그 중화 엔탈피를 만약에 구해보고 싶다라면은, 얘는 구해보려면은 생성물에 대한 엔탈피에다가 반응물에 대한 엔탈피를 빼보시면 되실 텐데, 일단 생성물에 대한 엔탈피, 물에 대한 엔탈피를 먼저 구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거기다 빼기 수소 이온에 대한 생성 엔탈피와 그 다음에 OH-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더하고 그걸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대한 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중화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일단은 위에 있는 조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양이온 이 친구를 보시게 된다면은 얘는 제로래요. 그쵸? 얘는 제로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다음에 OH-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면은 B번에 대한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29.6 kJ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29.6 kJ/몰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한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부록을 통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얼마나 나오냐면요. 얘는 마이너스 285.8 kJ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B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국엔 B번에서는요. 마이너스 285.8 kJ/몰 더하기, 왜냐면은 빼기 하면은 더하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229.6 kJ/몰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를 계산기를 두들겨서 해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56.2kJ/몰이 나옵니다. 따라서 중화 엔탈피를 구해보시게 된다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중화 엔탈피는요 마이너스 56.2kJ/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56.2kJ만큼의 열이 방출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을 보시게 된다면 얘는 발열 반응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또 여담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진행하시게 될 때 산성이라든가 염기성 묻게 될 때 중화 반응으로 해서 없애면 되지 않을까, 개꿀 이러면서 반대꿀 넣게 된다면은 이 중화열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하시게 될 때 산이라든가 염기를 이제 피부에 닿게 된다면은 절대 중화 반응 시킬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증류수랑 흐르는 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로 최대한 그냥 물키시면서 씻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으로 어떻게 이상한 시도를 하지 마시고, 실험실에서 만약에 하다가 닿게 되면은 그냥 흐르는 물로 빠르게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6.52번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A번 같은 경우에는요 6.52번의 A는요 바로 마이너스 167.2kJ/몰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B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56.2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52번에 대한 답을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록 3에 있는, 그러니까 1030페이지에 있는 부록 3을 이용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로부터 다음 반응의 연소율을 계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6.54번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각각 연소율에 대한 엔탈피를 계산해 보시게 될 텐데, 결국에는 연소율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요, 해당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해 달라,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델타 엔탈피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생성물에 대한, 각각마다 생성물에 대한 엔탈피에다가 반응물에 대한 엔탈피를 빼보시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식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왜냐면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6.54번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막 값만 좀 써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6.54번에서 A에 대해서 먼저 일단 식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소율을 구하려면 일단 생성물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델타 H,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더하기,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엔탈피를 하시게 될 때 숫자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값만 넣으시면 안 돼요. 값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수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해당 반응을 진행하게 됐을 때 이산화탄소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산화탄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게 된다면은 이게 하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여기 반응에서는 두 개가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 반응에 대해서에 대한, 이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산화탄소 두 개에 대한 값을 써야 될 거예요. 하나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값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산화탄소를 보시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쓰시면 안 돼요. 왜냐? 개수가 2니까예요. 한 반응을 진행할 때 이산화탄소가 두 개에 들어가니까 2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함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이산화탄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2에다가 이번에는 또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빼기, 이제 반응물 쪽으로 보시게 될 텐데, C2H4 에틸렌이라고 하죠. 에틸렌이라고 하죠? 맞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C2H4 얘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얘는 한 개 있으니까 그냥 1만 해도 돼요. 그냥 써도 돼요. 혼자 있으니까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산소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그리고 얘는 곱하기 3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는데 부록을 각각마다 이제 부록 3에서 각각마다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이산화탄소는요. 마이너스 390 393 393.5kJ/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285.8kJ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C2H4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52.3이 나와요. 색깔 딴 걸까?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2.3kJ/몰이 나오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제로예요. 얘는 제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표준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25도라는 거. 그리고 25도일 때는 산소는 기체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안정하다라는 거. 기체 상태가 안정하니까 그 델타 H를 보시게 되면 얘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또 다시 식을 좀 짜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93.5kJ/몰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85.8kJ/몰 그리고 거기다가 빼기 52.3kJ/몰 더하기 제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게 되면 계산기 뚜둑해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1410.9kJ/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54번에서 A에 대한 정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이거 좀 치고 싶은데 내릴게요. 아무튼 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6.54번의 A번은요. 마이너스 1410.9kJ/몰이 해당 반응의 연소열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당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이 반응이 진행하게 됐을 때 1410.9kJ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꽤 뜨겁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번에 대해서 문제를 보시게 될 텐데 B번도 마찬가지로 A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또 식을 짜보시게 된다면 어떤 식을 짜볼 수가 있게 되냐? 바로 델타 H 표준 생성 엔탈피 그러니까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곱하기 2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도 개수가 2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델타 H 그리고 얘는 이산화황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2를 또 해야 될 거예요. 그쵸? 거기에다가 빼기 그 다음에 황화수소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산소 얘는 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0이라고 할게요. 심플하게 산소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도 더하셔야 되긴 할 텐데 이 친구는 표준 상태에서는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로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A번 보시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각각마다 부록에서 해당에 대한 그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 물은 아까 위에서 찾았죠? 마이너스 200 찾아봤는데 헷갈리네. 마이너스 285.8 마이너스 285.8kJ/몰 그리고 이산화황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296.4kJ/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황화수소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20.15kJ/몰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숫자로 다시 다 치환해가지고 계산시켜보게 되면요. 다시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바로 2 곱하기 마이너스 285.8kJ/몰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96.4kJ/몰 거기다가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0.15kJ/몰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1124.1kJmol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B번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해 보시게 된다면요, 얼마가 되느냐? 해당 반응이 진행하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열은요, 그러니까 엔탈피는요, 마이너스 1124.1kJmol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반응을 진행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 해당 화학 반응식을 진행하게 됐을 때 1124.1kJ만큼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6.54번은요, 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A는 마이너스 1410.9kJmol, 그 다음에 B번을 보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1124.1kJmol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5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6번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과 같은 반응식이 있어요. 이런 반응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면은 436.4kJmol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수소 원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자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뭐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꽤 심플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량을 보시게 된다면은 446.4kJmol이라는 거. 그러니까 446.4kJmol이 나오려면은 생성물에 대한 엔탈피의 총합에다가 반응물에 대한 엔탈피 총합을 빼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생성물에 대한 총합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면 생성물 같은 경우서는 수소 원자에밖에 없죠. 수소 원자에 대한 뭐라고 얘기해야지? 표준 생성 엔탈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얘기해서 HG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2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수소 기체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면 436.4kJmol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될 저 수소 원자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 친구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만 알면 되는데, 부록 3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부록 3을 보시게 된다면요, 이 수소 기체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보시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이 친구에 대한 값은요, 제로예요. 왜냐? 기체일 때가 안 정하니까요. 표준 상태일 땐.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은 436.4kJmol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에다가 2배 하면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은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은 X에 대한 값,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X에 대한 값을 구해보시게 된다면은 218.2kJmol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심플해요. 따라서 6.56번에 대한 정답을 얘기해보게 되면요, 수소 원자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는요 218.2kJmol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꽤 심플해요. 우리가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없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56번에 대한 답은 이렇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58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58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얘에 대한 반응열을 kJ/g으로 표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된다면 해당 반응식이 있는데, 산소와 반응한 반응물의 반응열을 kJ/g 단위로 계산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얘가 이러한 반응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소가 진행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열을 kJ/몰이 아니라 kJ/g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반응열을.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 반응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엔탈피를 일단 먼저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텐데, 해당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만약에 계산을 해보시게 된다면은
얘는 일단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했던 것 그대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성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총합 빼기 반응물에 대한 엔탈피 총합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은 이걸 구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일단 맨 처음에는 5 곱하기 저 뭐라고 해야 되지? B2O3 B2O3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5에다가 9 곱하기 물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거기에다가 빼기, 이건 지울게요. 방해되니까. 저기 반응물에 있는 B5H9 BOH9라고 할게요. 그냥 BOH9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2를 또 하고요. HF BOH9 상태는 리퀴드, 거기에다가 더하기 산소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곱하기 12. 어딨지? 산소지. 산소. 얘를 일단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각각마다 부록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부록 찾는 걸 좀 귀찮아하는 걸 좀 인정했나봐요. 그래서 6.58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주어지는데, 그 반응물에 대한 그러니까 어딨어? 얘에 대해서 BOH9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는요. 얘는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 73.9라는 거. 73.2라는 거. 73.2kJ/몰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생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록 3을 피시면 됩니다. 부록 3을 피셔가가지고요. 그러니까 1030페이지에 있는 부록 3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마다 이 물질들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B2O3 같은 경우서는요, 얘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조금 커요. 마이너스 1263.6 kJ/몰이고요. 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계속 봤었죠. 마이너스 285.8 kJ/몰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얘기는 딱히 안 하고 싶기는 하는데 일단 얘기해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상태에서는 안정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는요, 제로예요. 그래서 이걸 각각마다 일단 전부 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해당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계산기를 전부 다 두들겨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9036.6 kJ/몰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열이 꽤 커요. 그죠? 그래서 해당 반응식이 진행하게 될 때, 이러한 식으로 연소 반응이 진행하게 됐었을 때 나오게 되는 엔탈피 변화량은요, 마이너스 9036.6 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반응 열을요, kJ/g으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물, 그러니까 얘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또 환산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환산을 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BOH9의 몰 질량을 알아야 될 거예요. 얘를 알아야 될 텐데요. 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주기율표를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돼요. 주기율표를 보시면서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살짝 우리 화학을 배우는 사람들로서는 좀 가오가 상하겠지만은 그냥 구글 검색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얘를 찾아보시게 되면요, 얘의 몰 질량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63.12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몰당 갖게 되는 저 BOH9의 질량은요 63.12g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반응이 진행하게 될 때, 해당 반응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몇 개의 반응물이 반응하고 있다? 2개의 반응물이 반응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2개의 반응물이 이렇게 연소가 됐을 때, 그때에 대한 엔탈피가 마이너스 9036.6 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2몰에 대한 값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몰일 때한 질량이 이거라면은, 그러면 2몰일 때의 질량은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오게 되느냐? 126.24g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6.24g의 이 친구, 그러니까 BOH9가 반응하게 됐었을 때 그때 나오게 되는 에너지가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환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036.6kJ. 얘가, 그러니까 저 반응 한번 진행했을 때 이러한 반응이 한번 진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9036.6kJ인데 그때에 대한 모를 그람으로 환산하게 된다면은 126.24g이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단위 환산을 해보시게 된다면은 몰퍼 여기다가 126.24g 126.24g 분의 몰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좀 있어 보이는 표현 방식으로 한다면은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하면 되겠죠. 나누기 126.24g per 몰 한다면은 몰 단위가 전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몰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얘가 g이란 단위가 분모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71. 뒤에 좀 긴데 전부 다 쓸게요. 582699619772 kJ per 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반응에 대한 반응물의 반응량을 보시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71.58269996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 친구 식이 너무 좀 기니까 값이 너무 좀 크니까 단위 환산 그 유효 숫자로 해가지고 단위를 조금 바꿔보게 된다라면은 유효 숫자로 살짝 좀 숫자를 정리해보게 되면은 6.58번에서 주어진 숫자가 73.2가 있으니까 세 자리로 정리해볼게요. 세 자리로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마이너스 71.6 kJ per g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58번에서 정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산소와 반응한 반응물의 반응열은요. 마이너스 71.6 kJ per g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71.6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6.58번에 대한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6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60번 같은 경우서는 조건이 그 주어진 문장을 좀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요. 일단은 850도에서 반응을 진행하게 되는데 850도에서 CaCO3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얘가 분해가 돼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얻어지게 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문장 6.60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식의 반응식이 있다라는 거, 분해 반응식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엔탈피를 얘기해 보게 될 텐데 850도에 있는 반응이 그러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한 값과 같대요. 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우리 25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제일 심플하겠네요. 그래서 얘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랑 같다고 얘기해 보게 됐었을 때 이때 산소가 얻게 되는 양이 66.8g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됐었을 때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달라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지금 이 반응 있잖아요. 탄산칼슘이 분해돼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된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먼저 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는 CaCO3, CaO 플러스 CO2의 델타 H를 먼저 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예요. 이걸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여기에 대한 여기 상태 안 적혀 있잖아요. 상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된다면요. 그냥 우리 25도일 때에 대한 얘기들도 전부 다 얘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뭐 25도에 한해서는 고체 상태가 존재하겠죠. 이온 결합이니까 웬만하면은 다 실온이 타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산화칼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친구도 이온 결합물이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한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기체로 존재할 거라는 거. 그래서 각각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델타 H를 구해보시면 되는데, 얘를 계산해보게 된다면 해당 반응에 대한 그 표준 분해 엔탈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표준 엔탈피를 계산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저기 산화칼슘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 얘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그거를 탄산칼슘에 대한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보셔야 될 거예요. 이걸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각각마다 이 대한 값들은 우리 부록3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1030페이지에 있는 부록3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각각마다 값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일단 산화칼슘 같은 경우서는 마이너스 635.6 kJ/몰이 나올 거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서는 얘는 마이너스 393.5 kJ/몰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찾아보시게 되면요, 숫자가 꽤 좀 커요. 마이너스 1206.9 kJ/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값들을요 전부 다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얘들 전부 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델타 H는 얼마나 나오게 되느냐? 플러스 175.8 kJ/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탄산칼슘이 분해해서 이러한 반응식이 형성된다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델타 H를 구해보시게 된다면은 175.8 kJ/몰이 나온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반응했을 때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 일단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양을 보니까 66.8g이라는 거, 그렇게 됐었을 때에 대한 열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66.8g이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뭐냐면은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까? 파란 색깔로 할게요. 두 번째로 해볼 건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66.8g이 몰로 된다라면은 얘는 몇 몰이 되느냐? 이걸 얘기를 먼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산화탄소에 대한 몰 질량을 알아야 될 겁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한 몰 질량은요, 우리가 심플하게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심플하게 하자면은 44? 라고 할게요. 그냥 44라고 할 건데 44g/몰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내가 미리 계산한 게 있기는 한데 44라고 저는 44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고백을 하자면은 좀 존심이 상하지만은 구글 서치를 좀 해봤어요. 구글 서치를 좀 해봤는데 그냥 44로 해보셔도 돼요. 어차피 대략적으로 나오시게 될 테니까. 네, 구글로 서치하시게 된다면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몰 질량을 좀 얘기해보게 되면은 44.01일 거예요. 44.01/몰이라는 거 얘기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몰일 때마다의 질량이 44.01이래요. 그러면 66.8g일 때는 몇 몰이 되겠냐? 그걸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은 심플하게 얘기해서 66.8에다가 44.01을 나누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계산은 우리 계산기가 할 거니까 각각마다 좀 두들겨 보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1.5178368 260이 몰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요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해당 6.60번에 대한 반응을 좀 보게 된다면은 1몰의 탄산칼슘이 분해돼서 1몰의 산화칼슘과 1몰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응 생성비가 1대 1대 1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지금 문제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 몰을 보게 된다면 약 1.51784 정도의 몰이 생성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만큼의 몰이 생성됐다라는 거는 이만큼의 반응물도 있었을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몰이 반응했을 때 이만큼 생성이 됐다라는 거는 반응물도
이만큼 존재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만큼은 반응했을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1볼만큼 반응했었을 때, 그러니까 1볼만큼 반응했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 에너지가 여만만큼이라는 거.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를 여만만큼 시도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해당 반응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으로 한해서 나오게 되는 엔탈피의 변화를 보시게 된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75. 얼마였지? 8 kJ/모. 한 번 반응했을 때 여만큼의 에너지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보게 되면 여만큼이라는 거. 그러면은 반응도 여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75.8 kJ/몰에다가 1.51783 아까 나왔던 그 친구의 값을 그대로 곱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6.60번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됐냐? 266점 약 83571915 474 kJ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숫자가 너무 좀 크잖아요, 그죠? 크다라기보단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유효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유효 숫자를 정리 같은 경우서는 뭐 문제에서는 세 자리로 돼 있으니까 저도 유효 숫자 세 자리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만약에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된다면은 반올림 전부 다 해서 약 267 kJ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66번 같은 경우에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요, 엔탈피의 변화는 얼마가 되느냐? 약 267 kJ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60번에 대한 정답은요 267 kJ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6.6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62번을 보시게 된다면은 해당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흑연이 수소기체와 만나면서 C2H6 그러니까 에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거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세 가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숫자를 다 매겨놨는데 1번, 2번, 3번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얘들로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흑연과 수소기체가 만나서 저 C2H6가 만들어지게 되는 해당 반응의 엔탈피를 변화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해당 문제는 우리가 뭐 헬스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좀 적용해 보시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퍼즐처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 3번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저 검은 색깔 글씨로 써져 있는 이 반응식이랑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뭐 퍼즐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을 보시게 됐을 때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일단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반응물이 이게 흑연이 있다라면은 반응물에 흑연이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응물에 수소가 기체가 있다라면은 반응물에 수소 기체가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성물에 C2H6가 있다라면은 C2H6랑 연관되어 있는 반응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주어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생성물에 C2H6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C2H6랑 연관되어 있는 자료는 있단 말이에요. 바로 3번이 있는데, 근데 이 3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생성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물에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해서 이 3번 자료를 못 써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써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냐면은 일단 3번에 대해서 일단 먼저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C2H6가 생성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3번 자료를 이용해 보시게 될 텐데, 3번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느냐? 얘를 거꾸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을 때를 마이너스 3119.6kg 주려고 한다면은 그걸 반대로 거꾸로 뒤집은다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역수겠죠. 얘를 반대로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얘를 만들게 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헬스 법칙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려면은 여만큼에 대한 값이 된다라는 거, 마이너스 값이 되겠지만은,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려면은 여만큼의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값이 될 거라는 거.
얘들 3번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C2H6가 반응물에 있다고 해서 이 친구를 못 써먹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역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3'을 해보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4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이 반응함으로써 2개의 C2H6 그리고 7개의 산소가 만들어진다 했을 때 그때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보시게 되면 얘는 플러스 3119.6kJ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써먹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얘는 이번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생성물이 이게 있으니까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 프라임 3'번에 있는 이 친구를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개수가 맞지가 않아요. 뭐 3' 같은 경우서는 이 친구는 개수가 얼추 맞다고 치시겠지만은 뭐 얘도 생각보니까 맞지도 않네. 얘도 맞지가 않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맞지도 않고 얘도 맞지도 않고 얘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흑연은 2개가 필요하고 수소기체는 3개가 필요하고 얘는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이 맞춰 보시면 돼요. 얘가 한 번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엔탈피가 마이너스 393.5잖아요. 근데 우린 2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1번을요 2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2 곱하기 1을 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개의 흑연에다가 2개의 산소 기체가 만나서 2개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2번 한다는 거예요. 이 해당 반응을 2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나타나게 되는 그 엔탈피 변화량도 반응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93.5에다가 2배를 하는 거겠죠. 2배가 되는 값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393.5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은 787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값은요. 마이너스 787.0kJ/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2번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했을 때에 대한 엔탈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85.8이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3개다. 그럼 뭐다? 얘를 3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얘를 3번 하면 된다라는 거. 얘는 이걸로 할까? 색깔 이걸로 할게요. 3번 해보겠습니다. 2번 자료를 3번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3개의 수소기체가 2분의 3인 산소기체랑 반응함으로써 3개의 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엔탈피 반응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반응 엔탈피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마이너스 285.8kJ/몰에다가 3번 곱하는 꼴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도 만약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게 된다라면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마이너스 857.4kJ/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해당 값도 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된다, 3'을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서 지금 생성하게 되는 그 C2H6에 대한 몰수를 보시면 2몰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필요한 반응에서의 C2H6는 하나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절반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를 절반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1 곱하기 3'. 그럼 어떻게 되느냐? 4개였던 친구가 2개가 되고, 그냥 타노스가 왔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노스가 핑거스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개수들이 절반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나올 거고, 산소도 보시게 되면은 2분의 7 산소가 될 거라는 거. 그럼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얘도 절반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 얘는 얼마가 되느냐? 1559.8kJ/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가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요. 지금 해당 값들 구했던 거, 얘들 있잖아요. 얘랑, 그 다음에 얘를 전부 다 한번 섞어볼 거예요. 합칠 거예요. 합쳐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응식을 보시게 된다면요. 일단은 첫 번째 반응식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식.
얘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식 얘를 다 합칠 거예요. 그에 대한 엔탈피에 대한 엔탈피도도 합쳐야 되겠죠? 그 반응에 대한 엔탈피도 당연히 합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해당 구한 이 값을 저는 A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해당 이 값을 저는 소문자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소문자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해당 반응식 일단 먼저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반응식을 전부 다 더해보게 되면은 생성물과 반응물에 대한 관계는 우리 뭐 수학적으로도 좀 살짝 비유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변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양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랑 예를 들어서 얘랑 지금 보시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보시면 둘 다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들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좀 살짝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해당 반응식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몰아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해당 이 세 가지의 반응을 한꺼번에 몰아넣게 된다면은 살짝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얘들 전부 다 반응식으로 쓰고요. 얘들 전부 다 생성물로 쓰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반응물을 먼저 써보게 된다면은 두 개의 흑연 그리고 세 개의 수소기체 그리고 두 개의 이산화탄소랑 세 개의 물 그리고 2분의 3 더하기 2 하면은 2분의 7이죠? 2분의 7의 산소 얘가 반응하면서 두 개의 이산화탄소와 세 개의 물과 그리고 C2H6 얘와 2분의 7 O2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살짝 좀 밀려 썩어가지고 글씨가 깨지는 거 좀 양해 좀 받을게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같은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반응을 그냥 반응식에서 빼잖아요. 우리 알짜 반응식 얘기해보게 된다면은 얘들은 살짝 반응을 안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했긴 했지만은 안 했다라고도 얘기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반응식들을 전부 다 제외해서 알짜 화학 반응식을 써보게 된다면은 알짜 반응식을 써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얘들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얘들에 대한 반응식을 줘보게 된다면은 두 개의 흑연과 그 다음에 3몰의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C2H6 얘가 하나 만들어진 꼴과 같다라는 거. 지금 제가 만든 이 반응식이 어때요? 위에서 요구했던 해당 반응식과 똑같죠? 똑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 2, 3번 자료를 이용해서 해당 반응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해당 이 반응식에 대한 엔탈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세 개에 대한 반응식을 더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엔탈피도 전부 다 더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해당 반응식에 대한 엔탈피는요. 엔탈피를 보게 된다면은 A에 대한 반응식, A에 대한 엔탈피, B에 대한 엔탈피, C에 대한 엔탈피 전부 다 더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엔탈피는 마이너스 787.0이었고 B는 마이너스 857.4, C는 1559.8이었기 때문에 얘들 다 더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787.0 kJ/mol 더하기 마이너스 857.4 kJ/mol 그리고 더하기 1559.8 kJ/mol 이걸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뚫어보시게 된다면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게 되냐? 바로 마이너스 84.6 kJ/mol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6.62번 같은 경우에는요 답을 얘기해 보게 된다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 해당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은요 마이너스 84.6 kJ이라는 거, kJ/mol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 반응이 진행하게 됐을 때, 이 반응이 한 번 진행할 때 나오게 되는 엔탈피가 이만큼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62번의 정답을 얘기해보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84.6kJmol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엔탈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인 6.6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6.64번이 그 전 문제였던 62번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서 일단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6.64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반응식이 있어요. 얘에 대해서 표준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해당 주어진 자료로 표준 엔탈피 변화를 보이게 된다면은 위에 있는 반응식처럼 만들어 보시면 돼요. 해당 자료들을 이용해서요. 해당 자료로 주어져 있는 반응식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반응식처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꽤 쉬워요. 뭐 하는 방법은 62번 했던 거랑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응물이 있다, 반응물이 여기 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있으니까 일단은 1번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 그대로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개수도 똑같이 잘 돼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료 두 개를 사용한다 했었을 때 1번 자료는 그대로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아요. 꽤 쓸만한 자료고, 자 그럼 2번 자료를 보시게 될 텐데 2번 자료를 보시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된다면은 철이 지금 생성물 쪽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2번 자료를 보시게 될 때 지금 철이 반응물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2번 자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번 자료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얘를 그냥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겁니다. 거꾸로 뒤집게 된다면은 Fe2, 그러니까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을 만들게 될 때 이때 반응 반응식이 이거라면은, 그럼 반대로 산화철을 분리시킨다면, 분해시킨다라면 이렇게 만들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엔탈피는 이거의 역수이지 않을까. 우리 헬스 법칙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럼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마이너스 2번 자료로 하게 된다라면은 Fe2O3 얘를 분해하게 된다라면은 두 개의 철과 2분의 3 몰인 산소 기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델타 엔탈피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반대인 역수인 플러스 822.2kJ/몰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자료랑 마이너스 2번 자료를 저는 한번 합쳐볼 거예요. 그렇게 합쳐보시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색깔 좀 딴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1번 자료 플러스 마이너스 2번 자료 얘를 해보게 되면은 얘는 두 개의 색깔로, 이번에 색깔 구분도 한번 해볼게요. 색깔 구분도 각각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두 개의 알루미늄과 그 다음에 2분의 3 O2 그리고 Fe2 O3 얘가 반응하게 됐을 때 생성물 1번 자료에서 나타나있던 생성물은 산화 알루미늄 있죠? 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마이너스 2번 자료에서는 철과 그 다음에 산소 기체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당 화학 반응식을 보시게 된다면 중복된 애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애들이 있는데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산소는 사실상 우리가 알짜 화학 반응식을 쓴다면은 이 친구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짜 화학 반응식을 써보게 된다면은 두 개의 알루미늄과 산화철이 만나게 됐을 때 산화 알루미늄과 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만든 이 화학 반응식이 위에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화학 반응식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료는, 그러니까 1번 자료와 마이너스 2번 자료를 더해보게 되면은 해당 이렇게
화학 반응식 구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구해보게 된다면은 1번에서 나왔던 엔탈피와 이 마이너스 2번에 나오게 되는 엔탈피를 더해보면 되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의 반응에 대한 엔탈피를 구해보신다면은 1번에 있던 엔탈피와,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엔탈피와 마이너스 2번에 있는 엔탈피를 구해보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에 있는 엔탈피 빼기 2번에 있는 2번 자료의 엔탈피를 하면 된다라는 거.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한다면요. 숫자를 표현한다면은 마이너스 1669.8 kJ/몰에다가 빼기 800, 아니 빼기가 아니지. 빼기 더하기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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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지? 맞지. 빼기 맞지. 빼기 마이너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빼기 822.2kJ/몰. 실수한 줄 알았네. 실수한 거 없네요. 괜찮네요. 아무튼 이렇게 또 다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669.8 kJ/몰에다가 플러스 822.2 kJ/몰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친구를 계산기로 두들겨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 마이너스 847.6 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 6.64번에서 주어진 반응에 대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해보게 된다면요,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847.6 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제인 6.64번에 대한 답은요, 마이너스 847.6 kJ/몰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6장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풀어보게 되었습니다.